선유, 네, 여기가 이제 한옥 사무실인데요. 오늘 제가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노동청에 가서 그 특별사법 경찰관한테 그러니까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내용이 뭐냐면 수습사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수습사원의 근로계약서를 누가 받아야 되냐면 그 본부장을 했던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원들은 근로계약서 다 있어요. 있는데 내가 자기한테 일을 맡겼는데, 그러면 신입사원이 왔으면 수습이든 알바든 간에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한테 자, 새로운 사원의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럼 내가 도장 딱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얼마나 안 했냐면 40일 동안 안 한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그 친구가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저를 신고한 거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람을 썼다. 근데 돈은 다 줬으니까 뭐 임금체불 뭐 이런 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나간 그 수습 사원이 이 전직 제가 오늘 해고 통지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본부장이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걸 오히려 증명한 꼴이 돼버린 거죠. 나갈 때는 둘이 이렇게 좀 한편인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행동은 이 수습사원이 본부장의 직무유기를 증명을 해서 그것도 경찰관이 조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대로 다 진술을 했죠. 이 본부장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배임하고 직무유기를 했다니까, 오히려 제가 거기 가서 그 전직 해고당한 본부장의 성토대회가 된 겁니다. 노동청에 가서. 내가 이렇게 곤란한 게 아니라 아니 조사관님, 내가 요즘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다 들어주는 거야, 조사관이. 다 들어주더니 그러십니까? 그래서 직업이 뭐세요? 그래서 저 화가인데요. 저 네이버 치면 나와요. 딱 보여주니까는 제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경찰관들 조사를 이렇게 받거나 할 때는 제가 이제 다른 경우에는 안 밝히는데 그런 데 갈 때는 제가 밝혀요. 뭘 밝히느냐? 내가 보훈 자녀다. 우리 아버님이 월남전에서 전사하셔서 내가 국가유공자 자녀로 되어 있다. 딱 얘기하면 네, 그러면서 이제 되게 그 경찰관들은 그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아무런 제가 전과가 없으니까 근로계약서 미작성해서 사용을 해도 그게 전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조사받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가 최대 벌금이 500만 원까지 나와요. 근데 최대 벌금이 500만 원까지라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악질적으로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을 해서 그 노동자들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나, 정말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게 500만 원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은 다 해놨는데 그 본부장이란 사람이 이게 업무를 누락시켜 버려가지고 제가 못 챙겨가지고 참 반성은 하지만은 일일이 다 챙겼어야 했는데, 그 본부장의 직무유기가 이거는 분명하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자기가 저한테 훨씬 유리하게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검사가 본 다음에 학식 기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결국에는 나올 때 이거 어느 정도 이게 나오냐 그랬더니 거의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고, 이게 요즘에는 기소유예가 많이 나온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그게 악의적이지 아니었을 경우에는 기소유예 나오거나 벌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10만 원 내외? 이 정도, 10만 원 내외 정도의 벌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노동청에 처음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실대로 다 털어놓으니까 굉장히 상식이 통하는 그런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조사관들은 되게 합리적이에요. 느낌이 딱 아는 거야. 그냥 얘기해 보면 알아요. 회사가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자, 서울투데이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별기획회가 15페이지 그 도자기 옆에 특별기획 미술단체 지아트 보이시죠? 여기 미술단체 지아트 여기 보이시죠? 특별기획. 자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신문을 보면 또는 제가 어떤 잡지 인터뷰를 할 때 그 잡지에 그날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는 걸 좀 유심히 보는 편이죠. 왜냐면 그게 저는 인연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일단 내용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인터넷 링크에는 좀 자세하게 사진이 3개나 나오고 다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종이신문에는 좀 지면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그 고한석 삼촌하고 저하고 얼굴 나오고 둘 다 또 이렇게 옷이 또 그래도 흡사해서 다행이고요. 서로 따로따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장소가 지하트 그 송년회 창립회 할 때 나오고 그때 한 절반 정도는 이 사진을 안 찍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그때 한 6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전명이사고 맨 밑에는 나간읍성 나간읍성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저기다가 여기다가 붙여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짝사랑했던 최혜인이라는 같은 학번 작가가 전시한다는 소문이 최혜인 갤러리 도울에서.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얘를 좋아했냐면 얘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괜히 그냥 음료수 사다가 하나 딱 갖다 놓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근데 때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뭐랄까 제가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 잡을 때도 손 좀 잡아도 돼요, 뽀뽀 한번 해도 돼요, 이러다 보니까 연애를 잘 못해요. 항상 그걸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짝사랑만 하고 이제 끝났는데, 근데 또 제가 쉽게 포기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몇 년간 이렇게 좀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나 할까? 대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싫어했어요. 뭐 또 그러니? 뭐 이러면서 수업을 또 같이 듣고 하니까 같이 마주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면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대학원생이 되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러니까 어느덧 한 7, 8년이 흐른 거죠. 얘를 처음 만난 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뭐 잘해주기만 했었죠. 물론 관심을 표현하는 게 좀 귀찮긴 했을 겁니다만은.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친구랑 정리가 된 게 고맙다는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좋아해줘서 고맙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과거에 막 음료수 사다 바치고 막 표현하고 또 제가 요거도 먹기도 하고 많은 추억들이 그냥 싹 정리되더라고요. 고맙다는 한마디에. 그래서 아무튼 추억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만나서 헤어질 때 그동안 고마웠다 하고 헤어져야 되거든요. 나가서 막 노동청에 고발하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잘해주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미술품 강매한다 그러고, 전직 해고당한 그 사람의 이 공작에 의해서 좀 아까운 신입사원 하나가 수습 기간 중에 그만두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내용을 읽어 드렸으니까, 나간읍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과에서 스케치 여행을 항상 가는 곳이에요. 순천 나간읍성. 약간 전통적인 풍경을 스케치 여행을 꼭 가죠. 서울대 동양학과에 뭐 거의 필수 코스. 소세원, 담양의 소세원하고 순천의 나간읍성은 항상, 그러니까 1학년이 가면 또 2학년 때 가고 3학년 때 가고 4학년 때 가고 대학원 때 가고 스케치 여행을 항상 여러 번 가는 곳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서울문화투데이 표지에 시가 하나 실렸는데,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예요. 근데 저는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지금까지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오늘 이 신문이 도착을 해서 읽어보니까 세상에 껍데기는 가라가 유토피아, 유토피아, 대동세계를 꿈꾸는 그걸 바라는 시였던 거예요. 와, 정말 몰랐네. 야, 뭐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이걸 우리가 왜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우리 회사를 많이 퇴사하신 분들도 뭐 생각도 나고 하는데, 어쨌건 우리가 누군가를 좀 쓸데없는 좀 약간 버러지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을, 그 다음에 뭐 기생충 같은, 또는 위선자, 정치인에서 위선자 이런 사람들에게 너 여기 이 바닥을 떠라 라고 표현을 할 때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를 우리가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류 어떤 그런 분위기인가 하고 읽어봤는데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공각을 벗고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껍데기, 허물을 벗는다 그러죠. 그 곤충으로 보면 이제 공각이라고 그러고, 뱀으로 보면 이제 허물, 이렇게 벗어서 새롭게 태어나되, 이 온 땅이, 우리나라, 이 지구가 그 동학년 곰나루가 나오는데, 이게 동학 관련된 것 같은데, 그 인내천, 그 동학이 외쳤던 아무튼 후천개벽, 그 다음에 후천이라는 어떤 이상향, 그거를 꿈꾸고 있는 시루구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좀 이렇게 약간 옛날 아사달 아사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최초의, 그러니까 원형, 그러니까 유토피아의 원형을 아사달 아사녀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형의 남녀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자, 뭐 해석은 각자.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아시겠죠? 세수하면 안 되는데 시 읽다가 한 김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4월도 알맹이만 남고, 4월도 얼마나 화려해요. 꽃이 피고. 하지만 거기서도 껍데기를 또 벗어내고 더 아름다워지자라는 그 다음에 가슴과 그곳까지 다 내놓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최초의 에덴 동산. 그곳에서 아사달 아사녀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중간에 해설해서. 자,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이때 이제 38선 휴전선의 무기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하고 다시 이상 국가를 만들자.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자신의 껍데기, 가까운 아무튼 그런 껍데기들을 점점점 뭔가 더 아름답게 만들자, 이런 이상향을 꿈꾸는 시인 거죠. 시간이 한번 딱 읽고 끝내야 되네.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시간 좀 남았네요. 좀 빨리 읽었는데 이 흙이라는 발음이 진짜 한국말은 어려워요. 흙가슴. 어렵네.